네, 23년 6월 5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종합적으로 계속 횡보한 날이네요. 예, 오늘 하루 종일 횡보했지만 그 횡보 자체에도 변동성이 적지 않은 그런 날이었고요. 갭 상승 후 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수준의 음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마지막 남은 네마뉴의 날 이제 이거래일 남았는데요. 오늘 내일 하루 쉬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조짐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구에 대해서 어, 오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먼저 점검을 할게요. 나스닥은 이제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죠. 원래는 6월 5일까지였는데 이틀 전인 주말에 최종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해소가 타결이 됐고,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2년간은 이제 부채 한도 이슈는 사라졌고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될 일이었잖아요. 이거에 이제 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던 길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었는데, 부채 한도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사실 두 번째 요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죠, 금요일에.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이슈가 대폭 해소되면서 추가 상승을 했고, 그날 야간 선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야간 선물이 강했습니다. 막판에 끝까지 뻗어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345.8 정도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끝났는데, 오늘 야간 선물이 고점을 찍었던 걸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 내에서는요. 그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오늘 0.3% 정도 계속 빠져서 움직였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조. 아직도 개인들의 나스닥 포지션은 숏에 90% 가까이 몰려 있는 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뭐 조금 줄어들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이러다가 한번 나스닥이 강하게 또 치고 달리면 또 한 90% 넘어가고, 좀 조정 나오면 조금 줄어들고, 뭐 그런 모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또 파생 베팅, 우리 옵션 베팅도 보면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선물 옵션 점검을 해보면요. 이제 내마뉴의 날 이틀을 앞두고 선물은 이제 롤오버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롤오버 장세.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오늘 롤오버는 약 12만 계약이 출회가 됐습니다. 롤오버라는 것은 6월 만기물 선물을 가지고 이번에 6월 만기 때 청산, 뭐 만기가 지나면 사실 강제 청산이잖아요. 만기에 완료하지 않고 이제 9월물로 3개월 더 만기를 연장시키는 계약이에요. 롤오버 계약이 오늘 12만 계약 정도 공식적으로 좀 집계가 됐고요. 선물은 미결제 약정이 한 4만 계약 줄어들면서 청산 4만 계약 정도 나왔습니다. 토탈 한 16만 계약이 오늘 거래량으로 잡혔죠. 옵션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100억 정도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9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요게 신규 매수 베팅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수의 환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342.5 콜옵션과 345 콜옵션, 즉 현재 베이시스가 또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냥 선물로 편의상 따지면 342.5와 345, 즉 오늘 고가를 넘어가는 쪽의 베팅을 신규로 하면서 환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매도였어요. 금요일에 345를 막아서는 매도 포지션을 많이 쥐고 있었는데, 오늘 콜옵션이 많이 올라가면서 일부 손절도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로 손절 때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이 손절을 하면서 다시 차츰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제 선물을 빼고 옵션만 따질 경우 굉장히 변동성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네요. 양매도 포지션으로 갑니다. 개인들은 347.5였나? 자, 개인들 잠깐 확인할게요. 개인들이 지금 옵션만 따질 경우에요. 선물을 빼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이제 선물 때문에 옵션이 약간 왜곡되고, 또 선물 만기 때문에 옵션이 어느 정도 왜곡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합성으로 체크를 많이 하는데, 합성으로 체크를 하더라도 선물은 또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생기는
변화. 이렇기 때문에 네마뉴의 날의 마지막 변동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일반 월물 옵션 만기보다 또 위클리 옵션 만기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는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옵션만을 놓고 보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양매도 포지션에서 최적 포지션이 34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은 여기 348 이외의 구간에서는 손실이 커집니다. 언제요? 옵션만을 놓고 따질 경우. 그러니까 선물을 대부분 롤오버해서 이번에 중요도를 낮춰버리면요, 옵션이 그만큼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개인들 따돌리기 위해서는 348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돼요. 348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350 위로 바짝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거나, 제가 금요일에 352.5까지 최대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350 정도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350 위로 바짝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340 뭐 5 밑으로 지금보다 더 아래로 마감 지으면서 끝나는 경우겠죠. 옵션만 따졌을 경우, 즉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확대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선물을 여기서 합칠 경우에는 위로 크게 올라갈 확률이 커지고요. 선물을 여기서 가세했을 경우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상향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생략하고요. 선물의 힘을 롤오버를 통해서 줄이는 경우 하방의 압력이 옵션을 통해서 커질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요약 적어놓은 게 그 뜻입니다. 선물이 막판까지 힘을 쓸 경우 강한 상승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340 콜옵션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쥐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개인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 개인들이 양매도를 잡네요. 원래 잘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개인들은 양매수를 마지막에 보통 잡는데, 이번에는 옵션에서는 양매도를 잡았어요. 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례, 특이한 움직임이에요. 원래 개인들은 마지막에 옵션 매수 베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매도 베팅을 하면서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옵션 매도가 위험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옵션 매도는 내가 베팅한 거 이상으로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손실 무제한 베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손실률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옵션 매도를 잘 하지 않고 마지막에 변동성에 베팅하는 옵션 매수로 가면서 박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옵션만 따질 경우 개인들이 양매도 베팅을 강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해졌고, 마지막에 이틀 동안에 우리가 하루 쉬고 이틀 동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현물에 대해서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개인들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4,300억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 다른 쪽에서 매도가 더욱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오늘 개인들은 현물에서만큼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매도로 마감을 지으려는 인식들이 좀 더 강한 상태였다라는 거, 고점 인식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터는 오늘 조선해양 중공업 쪽 강세였습니다.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SD 엔진,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쪽이 오늘 강세였고, 철강 쪽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도 조금 보이는데, 건설 철강들 뭐 전체적으로 이 트로이카 쪽에 시장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장기 우상향 준비를 하는 거죠. 트로이카는 한번 들어오면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잘 안 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우상향을 보이기 전에 보통 트로이카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걸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성보다는 이제 뭐 이제 4차 산업 쪽에 이제 자극적인 테마들이나 그렇죠? 어떤 그 단기의 이슈를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최근에는 뭐 식품 쪽 같은 분야나 뭐 인공지능에서도 좀 지역적인 페라이트 쪽이나 뭐 이런 쪽,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이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점점 트로이카 섹터로 시장 관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조선주들 보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은 굉장히 호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고, 굉장히 지금 일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막 못 맞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조선업계 불이 안 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상향 준비를 하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각도를 많이 높였잖아요. 미국 증시가 각도를 바짝 크게 올리는 경우에 과도한 상승, 이격도를 과도하게 벌리는 경우 한번 흔들고, 최근 또 새롭게 생성되는 일부 개인들의 이 낙관론, 최근에 이제 계속 증시가 우상향하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낙관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낙관론을 또 한번 심리를 무너뜨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다음 주 금요일 만기를 앞두고 개인들 숏으로 몰아놓고 한번 다 죽인 다음에 한번 일단락 되는 과정에서 한번 흔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미국이 달릴지 아니면 중국으로 바톤 터치해가지고 중국 증시의 본격 랠리가 형성이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거지만, 보통 지금 중국 증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그리고 카톡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언급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상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공개 카톡방 접속 주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뭐 이제 하루 쉬고 수요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